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누워서만 사는 삶,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은 장수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건강을 걱정합니다. 영양제, 운동, 검진, 식단.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랜 시간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장수 습관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의 실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기의 삶을 지켜본 전문의들의 통찰과 실제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습관을 토대로 재구성한 삶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장수 습관,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더 챙기고, 더 철저한 식단을 따라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장수 노인들은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고 복잡한 식단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리듬이 매우 규칙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해가 지기 전에 몸을 눕히는 생활. 마치 몸이 시계처럼 스스로를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이어온 분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반복된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과 생명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몸이 시간을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를 서카디안 리듬, 즉 24시간 생체 주기라고 부르죠. 이 리듬은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호르몬 분비, 면역세포의 활성도, 심지어 감정과 기억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하루 중 필요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매일 뒤바뀌거나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뇌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이 바로 만성피로, 수면장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가장 먼저 환자의 하루 일과를 묻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리듬이 무너진 삶 속에서는 어떤 약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해주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살면 몸은 늘 불안정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0시 혹은 11시 전에 잠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게 내 리듬이구나 하고 다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건너뛰거나 아침은 거르고 밤늦게 폭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혈당, 인슐린 분비,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모두를 불균형 상태로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3번의 식사는 비슷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세요. 식사는 몸에게 주는 시계 알람과도 같기 때문에 시간이 뒤죽박죽되면 몸도 시간 감각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이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간과하지만 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몸의 회복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전자기기에서 벗어나세요.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스스로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잠은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단, 그 길이가 중요합니다.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후 3시 이전에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의 질이 떨어지고 리듬이 다시 흔들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천의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들며, 전자기기를 끄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의 힘이 어떤 운동보다 강하고, 어떤 약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의 리듬을 선물해 보세요. 몸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진짜 장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수 습관은 건강검진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런 말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감성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대의학이, 과학이, 통계가 말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진짜 질병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이고 우울증과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단절된 삶은 염증 반응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의학적으로 큰 병이 없는데도 살 의욕을 잃고 식사를 놓치고 몸의 기력이 빠르게 쇠하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몸이 불편하고 병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활기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매일 통화하는 친구가 있어. 주말마다 시장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낙이야. 손주한테 전화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이런 말 속엔 삶을 지키는 끈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인, 옆집 친구, 교회 사람, 작은 독서 모임.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안부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반드시 오래된 친구나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가운 인사 한마디, 가게에서 마주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 우연히 참석한 소모임에서의 공감. 그 작은 연결 하나가 사람을 살게 하고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루에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대상은 꼭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잠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누구든 괜찮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것. 그건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화를 거는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생기를 줍니다. 다음으로 매주 한 번의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걷기, 시장 보기, 함께 밥 먹기. 그저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생기면 그날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우리 삶의 희망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 리듬이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도서관 프로그램, 경로당, 동네 마을회관 등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관계가 되고 관계는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3일 이상 이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에서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혼밥은 점점 마음을 닫게 하고 그 마음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줄고 우울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루 한 끼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먹어보세요. 말이 흐르는 밥상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보다 더 강한 생명의 흐름을 만듭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깨어있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그것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 역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내일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 지금 한 통의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장수 습관은 바로 작은 기쁨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행지에서의 화려한 풍경이나 특별한 이벤트처럼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거창한 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자주 지나치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익숙한 음악 한 곡,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산책길에서 만난 바람과 나뭇잎의 부스럭거림, 손끝에 닿는 포근한 이불의 감촉, 그리고 꽃집 앞을 지나며 문득 마주친 한 송이의 색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일상적 기쁨의 보궐력입니다. 크고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이 감각들은 뇌를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고 심장을 조용히 두근거리게 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삶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 아닌 반복되는 일상의 조용한 긍정 속에서 지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죠.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밥을 먹었고, 눈을 떴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날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반복되면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반복되는 기쁨은 우울감, 스트레스,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정 루틴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우울증 치료에서조차 기분 좋은 하루의 습관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의 회복력을 일상에 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쁨 루틴을 하루에 하나씩 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 10분 듣기, 햇빛 드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마시기, 밤마다 5줄짜리 짧은 일기 쓰기, 식사 전 감사합니다 한마디 속으로 되뇌기. 이런 소소한 루틴을 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리듬 속에서 우리의 뇌는 안정되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 노트를 써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산책 중에 들은 새소리가 좋았다. 오늘은 마음이 덜 흔들렸다. 이런 작고도 구체적인 표현들이 우리 두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우울감에 빠졌을 때 감사를 끄집어내는 능력 자체가 뇌의 감정 회복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하나씩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무에 갇히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 규칙, 반복되는 과업. 그 속에서 점점 감정이 말라갑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하루에 아주 작더라도 하나쯤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삶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을 끓여 먹어야지. 오랜만에 꽃시장에 가봐야겠다. 좋아하던 책을 한 장만 다시 읽어볼까? 이런 작고도 사적인 기대는 삶을 향한 내 마음의 뿌리를 지켜줍니다. 그 기대는 내일로 이어지고 그 내일은 다시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사람은 결국 살만한 이유 하나로 버팁니다. 그 이유는 결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오래갑니다. 조용할수록 깊이 있습니다. 살만하다.
이 한마디는 어느 병원 기록보다, 어느 검사 수치보다 더 정확한 장수의 지표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를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당신의 손끝에 닿는 따뜻함, 귀에 스치는 소리 하나, 창밖의 하늘빛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기쁨이 매일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장수의 리듬이고 회복의 언어이며 살아있음의 가장 인간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리듬 있는 일상입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이 세 가지가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스스로를 조율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몸의 시계가 맞춰지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작은 스트레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정서적인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보다 먼저 망가지고 간보다 더 오래 아픕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한마디, 가벼운 안부 인사, 같이 걷는 길의 침묵마저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주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기쁨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기대 하나, 조용한 위로 하나, 햇살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만으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삶의 온도를 분명 바꿔줍니다. 이 세 가지, 정말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단순함 안에 수십 년간 수많은 의사들이 수천 명의 노인을 진료하면서 발견해낸 가장 실천 가능한 건강 수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도, 운동도, 병원도 그 능력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 합니다. 다만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생활의 조건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그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그리고 너무 무너지기 전에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새롭게 더해 보세요. 아침에 10분 더 일찍 일어나 보는 것, 오늘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해 보는 것, 밤에 잠들기 전 음악 한 곡을 틀어보는 것. 그 시작은 정말 작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덜 아프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이다. 그건 단순히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운동장 위에서가 아니라 약국 카운터에서가 아니라 바로 집안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습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장수는 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익숙하고 소소한 것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도 딱 세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삶의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